우리가 사주가 오행이 있잖아요. 5개. 이거를 음양으로 쪼개잖아요. 음양. 그쵸?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게 10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오행 곱하기 2니까. 그래서 십성도 10가지의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십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아마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사주는 음양, 공간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오행, 시간의 영역이라고 했죠. 이건 뭐야? 목화토금술 얘기하고, 이 오행을 또 음양으로 쪼개면, 갑을병장 이렇게 음양을 쪼개죠. 그 음양이 뭐예요? 공간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쪼개진 거에 옷을 입히는 게 또 이제 뭐야? 식성이에요. 시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공간이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도 남자 여자의 이제 모양은 동일했을 거예요. 역할도 뭐 예를 들어 뭐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이라고 해서 여자가 힘이 세고 막 남자가 출산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들. 이것들은 뭐예요? 변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해요. 그래서 이 십성이라는 건 이해할 때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국가마다 달라요. 국가마다도 다른데 여러분들 이제 옆집 사람하고도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 어떤 집은 부모님이 똑같은 아이가 태어났다고 쳐봐요. 똑같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쪽 부모님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키웠어요. 이쪽 부모는 이 아이가 사주가 똑같은 거야. 똑같이 키웠는데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컸고, 여기는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라고 컸어요. 그러면은 같은 십성을 갖고 있어도 작용의 방향성이 달라져요.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을 얘기해요. 알겠죠? 예를 들어 우리 결혼을 보면 시대 환경 이런 거에 따라 다르죠. 나라마다 어때요? 결혼하는 연령대도 다르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옛날에는 20대 초반에 결혼했고 뭐 20대 후반이면 막 노처녀, 노총각 얘기 나왔고, 요즘에는 30 초중반이어도 적정 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30 후반 이렇게 돼야 뭐 늦었다, 뭐 40 넘어야 늦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하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십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주를 공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공부해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이론을 더 공부할 것이 아니고 뭐 뉴스를 보든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면서 아, 요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어른들이 뭐라 합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이제 끈기가 없다, 의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의지의 총량은 동일합니다. 다만 옛날에는 환경적 분위기가 어땠어요? 내가 퇴사하고 싶어도 주변에서 말렸다고요. 우리 한 군데에서, 한 직장에서 오래 가야지, 이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버티는 힘이 있었고 나가는 의지가 약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게 없죠. 개인주의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죠. 말리지 않죠, 별로. 그거에. 그쵸?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버티는 힘이 약하지만 나가는 힘이 강해진 거예요. 그런 것들은 계속 변해가는 걸 얘기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살면서 막 몇십 년 안에 바뀌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문화가 바뀌는 속도는 굉장히 늦기 때문에 지금 시대를 반영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주는 자연적인 입장, 자연을 해석한 게 이제 명리학이죠. 그러면은 이 자연적인 베이스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나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과학이 바뀌고 뭐 문화도 바뀌고 유행도 바뀌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인간이 만든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십성의 영역이고 자연, 이쪽이 오행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꿀 수 없는 공간의 영역이고 여기는 시간의 영역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주를 딱 봤을 때 아, 인기 있는 사주다, 그럼 그 사람은요 어느 시대에 태어났어도 인기 있는 사주는 맞아요. 우리가 미의 기준도 바뀌죠. 예를 들어 뭐 잘생긴 사람을 좋아한다고 칩시다. 옛날에 신분이 달랐어요. 좋아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마음 자체가 잘 안 될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양반인데, 원래 사주는 양반들이 공부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양반인데 여러분들 머슴이 잘생겼는데 꾀지시 안 씻어, 많이 막 웃었는데 이빨 누렇고 막 그래, 막 씻겨주고 싶어요? 네, 그런 차이예요. 뭐 그런 사람, 깨지지 않는 사람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분 때문에 애초에 생각 안 하던 것들이 있었고 지금은 신분사회라는 게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시대에 따라 변한다고 그랬죠. 자연이 신분사회를 만들지 않았죠. 그렇죠? 먹이사슬은 자연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부러워해. 그럼 그 사람은 나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해요. 또 그 사람은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또 날 부러워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연이에요. 옛날부터 그랬을 거고 지금 시대도 그렇고 앞으로도 내가 부러워하는 놈은 날 부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 놈은 또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있고 돌다 보면은 또 누군가가 날 어때요? 부러워하고 있죠. 근데 무엇이 시대에 따라 바뀌어요? 이러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데 이거는 오행에 따라서 정해지고요. 이거 십성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지금 먹고 살기 힘들 땐 돈 많은 사람이 부러운 거고 모두가 먹고 살만할 때는 뭐 인기 많은 사람이 부러운 거고 뭐 취미생활 잘하는 사람이 부러운 거에 다 달라지는 겁니다. 취미생활도 옛날에 VR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막 VR 이런 거 하고 다녔어? 없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십성의 영역이다. 그래서 십성은 시간의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공간의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음양 이렇게 나눠지는 게 뭐예요 이게? 공간 기준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오화가 왜 양이에요? 사화가 양이라면서요? 자수가 왜 양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거는 공간적 기준이고요. 시간적 기준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십성 입히는 거 있죠. 그게 시간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시간 기준에서는 어떻게 돼요? 생지가 양이 돼요. 그리고 왕지가 음이 되죠. 그래서 시공간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어딜 가면은 위에 것만 얘기를 합니다. 어딜 가면 밑에 것만 얘기해요. 이걸 동시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본질적으로 이렇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제가 자수 영상에 뭐라고 올렸냐면은 자수는 음의 영역이지만 양기를 품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사람들이 자수가 강하면은 잘 돌아다녀요. 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잘해요. 다만 이제 하는 방향성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음이니까 혼자 한다가 되죠. 또는 소수화한다가 되는 거고. 근데 내가 행동력이나 이런 것들은 강하다고요. 오히려 역마라고 하는 해수가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집에 잘 있어요. 개수보다 임수가 더 집에 잘 있다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공간의 차이인 거예요. 그런 차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 자수 영상에 그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 다른 데서는 자수가 음이라 그러는데 저는 음이라고 했어요. 양기를 품고 있는 음의 영역이라고 했고 오화는 음기를 품고 있는 양의 영역이라고 했고 그죠? 그런 얘기를 했죠. 그게 다 시공간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행적 판단을 할 때는 이걸 봐야 돼요. 십성적 판단할 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공간의 차이를 꼭 아셔야 돼요. 여기가 다른 거예요. 여기가 화수는 공간의 영역이에요. 목금은 시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른 거예요. 마이너스는 뭐야? 플러스죠. 그런 이치와 같아요. 수학적인 사고랑 같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우리가 십성을 접근하면은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오행과 십성을 동시에 입혔을 때 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자수가 음이고 내 십성이 뭐라고 해서 숨는다 이게 아니라고요. 자수는 숨고 싶은 글자가 아니에요. 애들이 숨고 싶어요? 태어나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우리가 이 자수할 때 이 자자가 정자할 때도 이 자를 쓰고 난자할 때도 이 자를 써요. 정자도 배출을 하고 싶어하는 그게 있고 난자도 배출해야 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생리를 하듯이 남자들도 그런 막 배출을 하죠. 안 하면 몽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죠. 자수는 나가려고 하는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다만 여럿이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그냥 숨어서 혼자 이렇게 이 음적인 영역이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수 있는 사람이 다 그러냐? 또 그렇게 보면 안 되죠. 반대로 자수가 약하면은 그런 성향이 있지만 발현을 못 하겠죠. 그래서 자수를 절대 단식으로 보시면 안 되고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오행도 중요하고 십성도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건 오행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왜? 변하지 않는 거니까. 십성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요. 본질을 모르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저 사람의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 내가 도서관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음료수를 하나 놓고 갔네. 설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 그냥 막 누구지? 딱 봤는데 누가 날 쳐다보고 있어. 막 이렇게 멋이라고 이렇게 했어. 근데 너무 잘생기고 선한 거야. 막 웃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저 사람 너무 괜찮다 싶어가지고 이제 나도 막 설레는 거야. 좋아. 막 만났는데 어떻게 돼요? 살인범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오행을 모르면.
그래서 실제로 대화를 하다 보면요. 사주좀 공부했다는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요. 십성에 굉장히 꽂혀서 대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대화가 진짜 안 통할 정도로 겉핥기식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사주 공부 얼마 안 한 사람들이 내 지인의 사주를 보면요. 십성부터 봐요. 아, 얘가 이 글자가 있어서 이랬구나. 이 글자가 있어서 이랬구나. 이케아 이런 데 가면 쇼룸이라고 있죠. 쇼룸에 보면은 수도꼭지도 있고 막 다 그래요. 그건 쇼룸이잖아요. 보여지는 인테리어 컨셉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거기 수도꼭지 튼다고 물 안 나와요. 그거 뭐예요? 내가 만약에 우행을 모른다. 공간을 이해하지 못해. 이게 쇼룸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걸어 다니면서 쇼룸을 보고 갑자기 슈메리아. 갑자기 싸는 거야. 왜? 공간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내가 똥을 쌌어요. 사람들 막 지나다니고 있는데. 뭐예요?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오행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십성만 본다. 이건 위험한 건데 둘 다 봐야지 정확한 거예요. 둘 다 본다는 건 뭐예요? 아, 여기는 인테리어를 보여주는 공간이구나. 아, 여기는 홍보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반을 딱 잘라서 보면 반을 딱 나눠봐요. 여기는 주도권이 나한테 있어요. 여기는 주도권이 외부에 있다. 그쵸?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남자는 우리가 양이라고 하고 여자는 음이라고 하죠. 자, 양은 에너지가 가운데서 나가는 걸 얘기해요. 음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어떤 얘기를 하냐, 남자는 식상생재가 잘 돼야 된다. 여자는 관인상생이 잘 돼야 된다는 것도 여기 음양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음양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예요? 남자는 에너지를 줄 줄 알아야 되고 여자는 그 에너지를 잘 받아야 된다. 반대로 옛날로 치면 이런 거죠. 만약에 여자가 이렇게 한다. 뭐예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죠. 내가 너 좋아해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거는 여성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주 기준에서. 시대가 바뀐 것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어때요? 그래도 여자는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하고 이런 거입니다. 그리고 이게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양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뭐 남존여비 이런 거랑 상관없이 남자가 원래 밖에서 일을 한다. 옛날에 농경 사회에든 뭐 그 전에 수렵 채집을 할 때든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있어요. 이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는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건데 얘네가 나보다 훨씬 힘이 세면 이런 거지. 내가 만약에 마약에 빠졌어요. 마약이라는 중독성이 있어. 그게 나보다 더 힘이 세잖아. 내가 컨트롤 못하고 계속 끌려가요. 하고 싶은 대로. 내 본능에 충실한 거지. 예를 들어서. 자, 나로부터 가장 첫 번째 나간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본능에 가장 가깝다. 근데 본능은 뭐예요? 나로부터 출발한 본능이고 이 본능은 실행력, 실천 이런 것들 얘기해요. 행동하는 거. 그러면 여기도 나랑 가깝죠. 여기도 본능이에요. 여기는 생각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제 관은 나로부터 멀죠. 이 생각이라는 거는 본능과 생각 이런 거는 감정적이잖아요. 여기는 감정 외적인 거예요. 외부의 작용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주에 재관이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 기준대로 살지 않아요. 외부에 맞춰서 산다가 되고 반대로 식상, 인성, 비거 위주로 되어 있으면 내 기준대로 살고 내 본능대로 산다.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사주에 재관이 잘 돼 있다. 윗사람이 뭘 시킵니다. 그냥 해요. 그게 외부에 맞추는 거니까. 근데 내 사주에 식상, 인성, 비겁 이런 것도 있다. 누가 나한테 일을 시켜. 그러면은 나한테 도움 안 된다 생각하면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감정적인 영역과 감정 외적인 영역이 이렇게 구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큰 틀에서 이렇고 이제 하나씩 한번 보면은